안녕하십니까. 수도 직업 전문 학교에서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서상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 설비 기준 KC죠. KC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KC가 되겠습니다. KC. 예. KC는 코리아 일렉트로 테크니컬 코드다 해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폐지되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모법으로 해서 그 실천 방안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은 한국에 대한 실정을, 자, 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사업자가 준용이 되는 규정이 미국 규정을 따라서 전기 사업자가 준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에는 일본 규정을 따랐죠. 이와 같은 수용가와 전기 사업자의 규정이 맞지 않게 운영이 되던 것을 IEC와 ISO와 같은 국제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일체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주요하게 바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꼭 살펴서 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알아본다면은 저압 범위가 확대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선 식별 방식이죠. 전선 식별 방식이 개정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별 접지 설계 방식이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폐지가 됐고, 네 번째는 전로의 절연 저항과 내력이 개정이 되었고, 다섯 번째는 수용가의 전압 강하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전류 보호 장치의 선정 방식이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파트에는 유의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준용해서 교과 과정을 편성을 했는데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컨텐츠가 되겠죠. 프레임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은 1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공부하시기는 힘들고 주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지 그 문제 출제를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성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사항으로서 KC 100 규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칙에서는 그 목적이 기술되어 있으며 두 번째, 일반 사항에서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 이것도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용어가 많기 때문에
기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전선에서 전설, 식별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종류, 그리고 전선의 접속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로의 절연으로서 절연의 원칙과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 요한, 이 부분도 개정이 있은 부분이죠. 그리고 접지 시스템에서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의 시스템은 독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K-이슈로 통합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의 시스템의 적용의 범위와 외부 필의 시스템과 내부 필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C 200 규정이다. 그래서 KC 200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규정은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측에서는 배전 방식과 개통 접지 방식에 해서 접지 종별 설계 방식이 폐지가 되면서 개통 접지 방식을 권유되고 있고, 개통 접지 방식에 대해서 그 종류 및 특징 또 회로 구성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안전을 위한 보호로서 감전에 대한 보호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과전압에 대한 보호, 그리고 열에 대한 보호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3장이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로서 KC 230 규정이 되겠죠. 자, 먼저 배선과 조명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설비로서 특수 시설과 특수 장소에서 기존의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있는 내용이죠. 대부분이 80%는 있는 내용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뭐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은 저압 옥내 직류 전기 설비와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압 설비와 특고압 전기 설비로서 KC 300 계열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측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와 접지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로 설비로서 전선로의 가공 전선에 대한 규정과 특고압 전선로에 대한 내용과 기타 지중 전선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장 전력보안 통신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KC 360 계열로, 자, 여기서 300 계열이다라고 하면은 300에서 350 계열이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한 규정 내용이 되겠고, 전력보안 통신 설비는 KC 360부터 해서 390 코드를 붙이자면 그렇다. 왜? 400계열부터는 전기철도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제5장 전력보안 통신 설비는 전력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전력선로와 별도의 통신선로다. 그래서 변전소와 변전소 발전소와 변전소 개폐소 간에 이런 상호 긴급한 연락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중 통신선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장으로서 전기 철도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KC 400 규정으로서 통측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 철도 전기 방식과 전차선로 차량 설비 보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형 전원 설비로서 KC 500 계열의 규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일반 사항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태양광 설비, 그리고 풍력 발전 설비, 그리고 연료 전기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장에서 7장까지는 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전기설비규정 KC 규정은 1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숙지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출제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통 사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출제 문제를 분석해 본다면 1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압 전기 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압 전기 설비에서는 약 23%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에는 2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선로 부분에 전선로와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이 전선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4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공통사항에서 전선로까지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기설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에서 수도에서 한 번에 합격하세요.